우리가 이제 한번 ML벤치에 있는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쉬프트 N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S 해서 EX04.R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할 거는, 자, 먼저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1차적으로 제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죠? 데이터 수집이다, 그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좋다고 했나요? 나쁘다고 했나요? 좋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위해서 ML벤치를 인스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인스톨 합니다. 인스톨 .packages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 코테이션을 감싸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ML벤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아무리 깔려 있어도요,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실행하면 계속 덮었습니다. 알겠죠? 예, 상관은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 가져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말 다 했네, 뭐. 데이터죠, 그죠? 예, 여기에서, 자, 역시 여기에서 가져올 거는 우리가, 자, 더블 코테이션으로 감싸고요. 자, 보스턴 하고, 그리고 하우징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쭉 끌고 오는데, 보스턴 하우징 뭐 글자가 틀렸나요? 데이터 보스턴 하우징 이거 아닌가요? 아, 라이브러리를 안 했군요. 봐봐, 이거. 라이브러리를 해서 ML벤치로 해서 땡깁니다. 로딩업.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4.0.2에서 작성이 되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R 버전이 4.0.0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위 버전에서 우리가 이걸 땡겼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R 다운로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4점대 이상으로 나왔는가 보네요. R 다운로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네요. 4.02까지 나왔네요. 그죠? 예, 4.02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4.02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컴파일 다 돼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뜬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4.02에서 추가된 데이터나 아니면 뭐 패키지가 있다면 4.0 버전에서는 이거를 인스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때는 우리가 4.02를 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땡겨옵니다. 땡겨왔고요. 땡겨오니까 여기에 자, 보스턴 하우징이라고, 자, 요거 딱 클릭하면 여기 뷰로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예, 뷰로 딱 나오는데 보니까 자, 506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 14개의 베리어블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볼 때 11개 아니었나? 어? 11개로 알고 있었는데 11개가 아니었나? 14개라고 내가 적어놨나? 아, 그렇구나. 그래, 이런 게 변할 리는 없지. 자, 여튼 이렇게 해서 보스턴 하우징을 땡겨왔습니다. 자, 땡겨왔다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땡겨왔고, 여기에서 우리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이놈이
클래스 해서 한번 보죠.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이고, 그리고 역시 STR은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죠. 헤드 해서 보스턴 하우징에서 한번 쭉 6개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콘솔 크기 창에 따라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다행히 저는 14개가 다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줄여버리죠.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렇게, 이것도 값이 이렇게 DIS 이렇게 뒤로 밑으로 아래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변수가 많은 것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까지 밀어붙이고 필요하면 좀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유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이래 보니까 크림부터 시작을 해서 MEDV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컬럼들을 우리가 변수들을 5개만 한번 추출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5개의 변수만 추출해서 자, myds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보스턴 이거 아니죠. 자, 보스턴 하우징 여기에서 자, 요렇게 하고 C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까 봤던 크림도 있었고, 크림, 그리고 자, RM도 있었고요. 그리고 RM은 가수 이름 아닌가? 방탄 리더 아이가? 맞죠? 예. 자, DIS하고 텍스를 넣어주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MEDV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 헤드 해서 역시 MIDS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하, 5개가 잘 왔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자, 봤고, 그리고 몇 개인지 테일도 한번 써보면 끝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이거 2개를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몇 개가 있는지 알라 그러면 이거 굳이 2개 이렇게 1개만 쓰고, 그러고 이게 데이터 변수가 제대로 땡겨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 옵저베이션 몰라 그러면 dim 쓰면 되죠. 그죠? 예, dim 해서 MIDS 해서 얘가 몇 개냐 확인해 보니까 506개의 관측 값에다가 5개의 변수가 존재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장표에서 봤다시피 여기에다가 GRP 변수에다가 우리가 MEDV라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로 분류한 내용을 506번 루핑하면서 해당 값을 GRP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GRP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빈 벡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for를 써서 여기에다가 i하고 in하고 1에서부터 nlow라는 함수가 있다. 여기에서 MIDS의 열의 개수를 행의 개수죠. 행의 개수 506개 이렇게 해서 자 돌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if 해서 만약에 MIDS에 달러 해서 MEDV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25.0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냐고. 어허, 곧 취업할 사람들이 이거 배열에 대해서 이거 아이가 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MEDV 하면 주소값 들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 왜 이러지? 자, 이렇게 해서, 자, GRP에다가 우리가 이제 역시 여기다가
H라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까? 예?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요? 오호, 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else, if, 이렇게. 우리가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렇게만 돼야 됐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책과는 조금 다르게, 장표와는 조금 다르게, 그냥 mi, 아이고, 이거 그냥 복사해서 오죠.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mi dv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가 내가 m을 줄 거야. 그러면 이거 미만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AND 조건 줘야죠. 그죠? 예. 이렇게 주면 됩니까? 예?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줘야 돼, 이거? 하나만 줘야죠. 헷갈리면 안 되죠. 여기서는 논리 연산자가 AND하고 OR가 한 개씩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비트 AND처럼.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17이 되겠죠. 그죠? 예, 17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grpi에다가 뭘 넣어야 돼? m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else 해서 여기다가 역시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는 l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정석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쭉 끌어서 자, 컨트롤 엔터 하니까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 grp의 값이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니까 506개까지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grp를 이제 팩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팩터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grp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벡터를 넣으니까 다시 grp를 확인을 해보면 자, 어때요? 레벨즈를 보세요. HLM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네, 적었나? 했네요. 자, 이거를 벡터 값을 우리가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grp에다가 팩터 함수를 다시 써서 or 해서 여기에다가 grp를 레벨즈를 바꿔 그죠? 이렇게 레벨즈를 주고 c 해서 여기다가 h 그리고 m 하고요. 그리고 L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grp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레벨즈가 잘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grp를 새로운 이제 우리가 myds라는 곳에다가 추가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기존의 myd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자, myds죠. ds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해서 데이터.frame을 주고 myds를 그대로 주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죠. 그죠? grp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기 좋게 view 함수를 이용을 해서 myds를 한번 찍어보면 짠 하니까 요렇게 6개가 생성이 되었고 쭉 긁어서 내려와서 보니까 스크롤 압박이 오는데 자, 쭉 내려서 506개가 자, 506개 하니까 이거 스크롤 해도 별로 이렇게 괜찮죠. 그죠? 잘 되죠?
나중에 한 50만 개 한번 해보세요. 100만 개.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때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나? 자, 못 봤다고 한번 보여줄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고. 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점 정리란다. 요점 정리가 아니죠. myds 이렇게 해서 str 함수 요약 정보를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헤드 테일은 뭐 그만 써도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빈도수 구하는 함수 뭐였죠? 빈도수 테이블이다, 그죠? 예, 테이블. 아이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다가 자 myds 달러 해서 여기다가 grp를 얼마나 빈도수가 나오는지 봅니다. 보니까 역시 중산층이 247개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규모로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정제까지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팩터로 변경시켰고, 레벨즈 값 조정했고, 이게 이제 정제예요. 정제. 알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여기에는 지금 NA가 없어요. NA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NA 값을 제거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써 우리가 이제 데이터 수집, 정제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들고 히스토그램 차트를 작성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far 써가지고 화면 분할 한번 해보죠. 그래서 mf low에다가 우리가 역시 자 c 해서 자 2 곱하기 3의 분할 화면을 보여달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상화면이죠. 그죠? 가상화면 해서 2 곱하기 3으로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여기다가 for 해서 5번 돌리게끔 만들어 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i in 하고 1 5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히스토그램 그려봐 임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myds 하고 여기에다가 자 쉼표 하나 주고 i 컬럼을 그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줘야 돼요? x 값 줬으니까 이제 main이라는 값을 뭐 그냥 컬럼즈로 지금 우리가 따로 주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myds 맞죠? 네, ds에 이제 i 값을 주면 그냥 컬럼명이 찍힐 거예요. 그죠? 컬럼 그냥 myds 0, 1, 2 그렇게 찍힐 거예요. 그리고 컬러를 우리가 자 옐로우로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돼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짠 하니까 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far를 안 했죠.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짠 하니까 여기서 5개를 다 못 나타내니까 왜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옆으로 쭉 당기면 이제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다시 실행을 짠 하니까 나오죠. 그죠? 예, 한 화면에 못 나타내니까 안 나타낸 거예요. 이거 에러 아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쪽팔리게.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죠? 예, 이거에 대한 분석은 부동산 전문가한테 맡기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고, 이번에는 자 다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대로 이거 복사해 옵니다. 복사해서 자 아이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히스토그램을 넣는 게 아니라 박스 플롯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박스 플롯 이렇게 넣고,
그리고 데이터 값은 똑같고 메인도 그대로 놔두면 되고 색깔도 뭐 놔두든가 말든가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더 짠 하니까 박스 플랫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RM, DIS, 텍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 다시 파 해가지고 가상하면 원복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1인당 범죄율을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박스 플랫 해서 여기다가 my ds 달러 해서 크림 RM 해야 되겠죠. 크림에서 자 이거를 자 my ds에 달러 해서 달러 grp 이 두 개를 가지고 박스 플랫을 그려줘. 그래서 메인에다가는 우리가 1인당 범죄율 이렇게 적어보면 자 그룹별로 관측이 되겠죠. 3개의 그룹이 있으니까 그죠? 자 확인을 하니까 자 요렇게 자 아까 우리가 같이 분석해 봤듯이 자 요렇게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범죄율이 주택 가격이 높은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본 거고요. 이게 그룹별 관측값 분포를 본 거였고, 자, 방의 개수에 따라서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박스 플랫에서 어차피 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보죠. 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냥 한번 봅시다. 어차피 다 봤던 거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as integer를 통해서 1, 2, 3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바꾼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 2 h는 1일 거고 m은 2일 거고 그리고 3은 l일 거예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다시 컬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자 포인트 페어즈를 써가지고 다중 산점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끌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맞나요? 자 요렇게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그리고 방의 개수도 이건 뭔데 이래 나오노? 이건 뭔데? DIS하고 CRM 뭐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건 막 섞여 있네요. 그죠? 맞나요? 예, DIS가 이래 섞여 있는 거 맞네요. 맞고. 그리고 뭐 RM하고 그리고 MEDV하고 이렇게 정비례 맞죠? 맞나요? 정비례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코어 함수를 잘 이용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끌고 보면 이 그래프를 보는 것이랑 이거랑 아주 둘 다 잘 보면 좋겠지만 이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어요.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6장을 마치도록 하죠.